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지금 보신 게 그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제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상당히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이 발언 내용은 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쩔쩔맸다가 업무보고 끝나고 돌아가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좀 대통령께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행정의 영역이다. 그리고 분명히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왜 1분 전 얘기하고 또 1분 후에 이렇게 발언이 달라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학재 사장이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게 네. 사실상 대통령도 시험 보는 자리예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도 국민들 앞에서 시험 보는 자리예요. 저 업무보고 생중계가요? TV로 생중계를 네. 하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를 받잖아요. 근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자신의 업무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대1로 만약에 스파링 하는 거라면 대통령이 훨씬 불리한 거죠. 대통령은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것만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TV 생중계를 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대통령보다 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하고 나중에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딴소리를 했는데 예. 고작 얘기한 것이 이제 면피형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은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뭐 외화 밀반출 관련입니다. 근데 MOU는 법적 책임이 아니다고 그랬는데 MOU도 사실상 업무를 협조를 하기로 한 약속이잖아요. 외화 밀반출 등 여러 가지 이 세관 단속과 관련해서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험 끝나고 가지고 이제 뭐 참고서 보고 다시 또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격.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겁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원 대변인은 지금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 그 업무보고 생중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토론에 굉장히 능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자신감의 표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도둑놈 심보라는 얘기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이제 저 정도까지 얘기 나오면은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국민의힘 출신의 삼선 의원이죠. 그것을 뭐 겨냥을 한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나마 짚어봐야 됩니다. 예. 대통령은 지식의 총량을 자랑하는 지식의 총량으로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알수록 나쁜 거는 없습니다만은 지식의 총량으로 대통령을 뽑거나 하면은 그 방면의 석학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지 왜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습니까? 지식의 총량을 저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요. 상대편 그리고 지금 저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거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가라. 그럼요. 이게 저는 임기가 이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 정권 교체에 따라서 임기를 같이 한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나가라. 그러고 업무를 그 정도로 3년 동안 했으면서 나보다도 못하네요라고 만기칠남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이 장차관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사장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일을 안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주락펴락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은 아예 새로운 일을 안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때 뛰어들지요. 이게 바로 만기칠남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낸 국정보고회였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좀 첨언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게 이 자리는 지식의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의 자리예요. 행정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이 녹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행정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는 무책임한 공직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네네. 그 대통령이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쫓아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공직자, 국민의 세금만 축내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저도 짧게만. 네, 듣고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 반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권이요 이런 식의 국정 보고회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 안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기칠남의 폐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인가 제 기억에 타운홀 미팅을 가서는 자 질문 어떤 것이든지 다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 세력, 특정 지역, 특정 조직에 대해서 막 그 민원을 얘기하니까 짜증을 낸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되는 자리나라고 짜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바로 그런 것들의 폐해가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요. 네. 국정보고가 정말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는 자리여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 내용도 그럼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보건복지부 보고 내용 중에서 이 많은 분들이 주목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119 알겠습니다.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국무회의에 한번 해주세요. 그런 말도 했었죠. 그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살아남느냐 마느냐 뭐 이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지시를 했는데 탈모인들은 환영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문제, 이 감당 가능하냐 그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무한대로 다 이 탈모 환자들을 보상을 해주라, 급여화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일단 총액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횟수도 제한하고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네. 본인의 정치 철학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 하나가 실용, 실사구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동세상.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2030, 이 젊은이들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또 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보상은 못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 네. 근데 이 실제로 탈모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 관련해서 급여 처리되는 사람은 24만 명.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험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좀 한번 챙겨봐라. 그리고 응급실 지금 뺑뺑이 문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이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탈모약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오래 먹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또 비싸요. 탈모가 진행되고 나면 늦다 해서 이제 미리부터 방지한 차원인데 그것을 건강보험 물론 뭐 모두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예산 문제도 나오고 또 응급실 뺑뺑이 같은 중요한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야당에서 만기친남 너무 세세한 정책까지 다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어제 업무보고 발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글쎄요, 아마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을 감수는 했겠죠. 예.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이게 하면은 분명히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인데 아마 감수를 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네,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까? 물론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지는 거는 뭐 제가 아직 탈모약을 먹지를 않아서 더 그런 것을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집안에요. 저희 집안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든가 또 어떤 중증, 희귀병 이런 그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암에 대해서도 제 아주 가까운 그 이 지인, 1년 선배의 암도 3번을 했더니 이제 자비로 해야 된다라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한 번 맞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1200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엊그저께 들은 얘기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탈모가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건보 적용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재정만 풍부하면은 저는 이것보다도 더 미용, 뭐 헬스, 비만 이런 거 다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만은 지금 건보 재정 적자 또 우리 이 연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면은 생존의 문제다라는 얘기는 아하 이거 좀 실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바로 지난 대선 경선 때 이것을 공약성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약을 왜 자꾸 안 지킨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런 연금이라든가 건보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국민들께 잽 던지시지 툭툭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본인이 머리숱이 풍성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탈모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안 민감하신가 하고 봅니다. 탈모 예. 방지약을 안 먹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이 탈모 환자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외모를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댓글 하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또 제1야당의 대변인 출신이니까 좀 세대의 감수성을 좀 민감하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젊은 층이 탈모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하고요. 암이라 제가 말씀드린 중증 희귀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하고 세상에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국고에서 돈을 끌어대서 어떤 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모든 국고의 집행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뭐 부분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